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설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려다 오히려 셀프 디스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도 사람을 움직이는 말의 저자이신 박유진 멘토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네네. 먼저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취업 준비생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죠. 네. 이름하여 자소서 핫트렌드. 네, 오늘의 자소서 핫트렌드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 업무는 내가 만들어서 입사한다. 아, 이게 가능한가요? 보통 그 자기가 업무가 어떻게 배정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소개서를 좀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내 업무를 내가 만들어서 입사한다. 그럼 입사가 아니라 이것도 창업 아닙니까? 거의. 예. 네, 근데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네요. 모바일 야구 게임 개발사가 제안한 입사 방식인데요. 오. 내용 제가 자세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네. 모바일 야구 게임 개발사 에이스 프로젝트는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창조 직무 채용에서 회사가 정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뽑는 것이 아닌 지원자가 직접 본인이 일할 직무를 제안하고 입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작년 제1회 창조 직무 채용으로 입사한 3명 중 2명은 에이스 프로젝트에 없던 직무인 사내문화 지킴이와 운영의 달인 직무를 제안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에이스 프로젝트 대표는 자신이 잘하는 일로 어떤 직무를 창조할 것인지 개성 있는 지원서를 통해 어필해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 내가 할 직무를 이제 업무를 적어서 보내면은 그걸 보고 기업이 채용하겠다는 건데 정말 재미있긴 하네요. 만약에 재한 씨가 이 네. 회사에 지원한다고 하면 네. 어떤 직무를 하겠다고 저요 쓸 것 길거리 같아요? 공연, 작곡, 오. 작사, 네 이런 거 아니면 광고 카피라이트. 한 줄로. 카피라이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카피라이트 하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고, 네. 네, 그렇죠. 한 명 한 명마다 별명 다 지어줄 것 같아요. 네. 별명 지어주는 걸로 이렇게 다녀도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귀엽다. 재미만 있지 네. 사실상 그럼 한 달짜리라서 그거는 계약직으로 잘 하지 않을까 싶네요. 달직? 한 달직으로, 네네. 이렇게 재미있는 내용으로 인재를 구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벤처 회사에서도 자유로운 형식의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해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게요. 네. 네. 아. 운명의 시를 찾습니다. 야, 이 옛날에 그 실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빨강색으로 된 실인데 이거 엮여서 운명의 실처럼 이렇게 네, 엮인 거 맞아요. 너랑 나처럼. 그렇죠. 운명의 실을 찾습니다. 네. 이게 뭘까요, 진짜? 이 회사는 네. 글로벌 마케터를 채용하는 글을 올리면서 바로 이 글을 네. 첫 문장으로 썼다는데요. 오. 어디에도 채용에 공고라는 단어가 없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죠? 그쵸. 한 줄만 들었을 때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네. 그쵸. 이 회사에 지원할 때는 그 지원서가 무척 독특하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네, 읽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전문 기업인 제니퍼 소프트는 글로벌 마케터 모집에 오로지 자신의 삶과 의식을 담은 2가지 논술 과제를 냈습니다. 논술 주제는요. 첫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내 재능과 경험에 대한 비평과 발산인데요. 회사는 학력, 외모, 성별, 나이 등 그 어떤 제한도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참고사항에 고등학교를 자퇴한 고등학생도 또 멋진 70대 여성분의 지원도 모두 환영한다고 명시했고요. 기본 정보로 이름, 성별, 나이, 연락처 정도만 적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학벌에 따른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 지원자가 보통 왜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되는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묻는데 여긴 지원자의 인생을 물어보는 뭐랄까 그 지원자가 살아오면서의 그 가치관을 보는 것이 아닐까. 그것도 지원자도 자기소개서 쓰면서 약간 자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네. 네. 박유진 멘토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제니퍼 소프트 굉장히 유명하죠. 엄청 유명합니다. 네, 유명하죠. 이게 구직자의 관점으로 보면 구직자는 회사의 채용 공고만 봐도 이게 본능적으로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열린 채용, 우리는 네.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말은 쓰기는 되게 쉬운데요. 이게 정말로 이 회사가 진짜 인재를 찾기 위해서 진정한 의미의 열린 채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를 딱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이런 기사만 보더라도 어떻게 살 것인가랑 이제 나의 재능과 경험을 무엇을 더 잘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발산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논술 과제로만 한다. 굉장히 강한 열망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기업들도 이제는 정형화된 채용 전형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게 추세인 것 같아요. 이런 경향이 보통 해외에서 먼저 좀 시작됐죠. 네, 네. 이 지원자 이름도 쓰지 말라고 하고요. 그쵸. 학력이나 성별도 쓰지 말라고 하는 등 맞아요. 지원자를 미리 서류에서 차별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제가 재밌는 영상 한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먼저 그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네. Okay, you say now. Stay like this. If we're talking about money, how much money do you think you would like to have for the position? 정말 독특하네요. 저렇게 채용을 한다니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진짜 신기합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네. 최종 인턴은 한 축구 경기장으로 불렀다고 하는데요. 네. 경기장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 합격 소식을 알렸고 그걸 본 모든 관중들이 일어나서 이게 기립박수를 치면서 야. 축하를 해줬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도 너무 소름 감동적이에요. 돋았죠. 지금 네. 소름 돋았어요. 진짜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할 입사네요. 네, 거기에 맞아요. 뼈를 묻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맥주에서는 그래서 독특한 채용 방식으로 네. 기업의 홍보 효과도 누렸고요. 또 신입사원에게 애사심을 높이는 그쵸. 두 마리 토끼를 이렇게 한 번에 잡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그 소개했던 게임 회사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점점 독특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좀 이렇게 채용하는 것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변화하고 진화하는 채용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 나만의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박유진 멘토님의 한마디가 그래서 이렇게 소중하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서 빨리 만나볼까요? 이름하여 멘토의 특급 처방전. 네, 프레젠테이션의 대가,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의 대가인 네. 우리 박유진 멘토님도 네네네. 혹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네. 실패한 적이 있나요? 연애. 네, 셀 수가 없이 많죠. 아, 그래요? 정말요? 네. 이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네. 잘 듣고 네.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줘야 그렇죠. 네.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그 과정이 짧았던 거예요. 혹은 네네네. 너무 깊이가 얕았거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그 답을 찾았으면 네. 그걸 간단, 명료, 명쾌하게 이렇게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핵심을 관통하는 그 당신의 언어를 그쵸. 썼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핵심을 관통하는 언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핵심을 관통하는 언어의 좋은 예를 몇 가지 뽑아왔는데요. 아, 너무 좋아요. 물론 네.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사랑에 그쵸, 맞지 그쵸. 않았던 네. 네, 아주 좋은 광고 카피입니다. 네. 자, 뒤에 이제 화면에 네. 예, 보시면 나올 텐데요. 제가 한번 몇 개 읽어드릴게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저어합니다. 뭐 지금은 이름 바뀌었죠. LG라고. 그쵸, 옛날 LG. 럭키 금성. 그쵸, 예, 옛날에. 골드스타. 골드스타죠. 맞아, 예, 맞아. 금성 하이테크 TV에 나왔던. 그래서 사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 네네. 말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 국민의 삶에 가장 영향 많이 끼친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렌지 외에는 네.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야, 이거. 예. 아, 소리 제대로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더러웠나요? 아니요, 좋았어요. 이거야, 이거, 이게. 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기억나죠? 핵심을 관통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네. 쉽고 간결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문어체보다는 구어체가. 구어체 접근이 좋은 거죠. 네. 그래야만 딱 들었을 때 네. 일단 편하게 와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귀에 익은 유명한 광고 카피들을 보면 네. 다들 이제 쉽고 편한 언어들을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네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 진짜 멋있었다. 네네. 맞다! 예, 맞다. 이건 너무너무나 유명하죠. 소니가 가요, 소니가. 그 진짜 우리 너무나도. 많이 나왔죠. 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이게 우리 강산 푸르게는 20년이 넘었는데요. 네네. 이게 정말 절묘했던 거는 사실은 제지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나무를 가장 많이 네, 맞아요. 예,
배거나 써야 써야 하는 되는 회사인 회사인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푸르게가 온 국민에게 가장 대한민국에서 나무를 사랑하는 기업처럼 인식할 만큼이나 이제 강력한 맞아요. 인식의 전환을 줬던 거죠. 맞습니다. 그 고향의 맛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착착착 하면 조개 3마리가 짠! 이거 이렇게 하고요. 머리 네, 맞아요. 보글보글 네, 네. 국민 어머니 네. 생각나요. 네. 정말 맛있죠. 네. 네. 실제 저희 고향의 맛? 어머니께서 예. 다시다를 무진장 쓰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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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계속 생각나고 이 커피는 바로 이 제품이라는 게 딱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진짜 뭐 하나 전혀 어렵지 않죠. 네. 어려운 단어도 없고 또 어려운 표현도 없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만큼 이제 핵심을 관통하는 그 소비자 언어 찾아가는 뭐 이런 우리의 관점. 네. 이번에는 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네. 그 역사적 인물, 또 네. 역사의 사건에서 들었던 그 연설을 통해서 네. 어떤 단어로 도대체 어떻게 핵심을 관통해서 내용을 전달했는지 네. 제가 베스트 3개를 준비했습니다. 세 개를. 네. 네. 알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궁금합니다. 네. 3위부터 살펴볼까요? 네. 네, 3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진만 봐도 에너지가 느껴지시죠? 맞습니다. I have a dream. 이거를 이제 1960년대 네.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의 진짜 선구자였죠. 마틴 그쵸. 루터 킹 목사가 정확하게는 1963년 8월에 8월. 예, 워싱턴 대행진이라고 그때 이제 60년대 그 열망이 터지던 네. 그 자유에 대한 갈망들 이런 것의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그 당시 했던 명연설입니다. 네. 보면은 I have a dream이라고 말하는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네. 무려 7번이나 반복하면서 그걸 이제 I have a dream을 네. 한 게 아니라 네네. 단락마다 네네네. I have a dream이라는 소제목으로 계속 시작을 하는. 하면서 새로운 주제들을 가지고 네. 오면서 결국 다 우리가 꿈꾸는 모두의 꿈이 이 워싱턴 평화대행진의 네. 바탕이 되는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걸 아주 호소력 있게 전달했던 거죠. 그렇죠.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네. 말이 먼저 나오면 좀 뒷말이 궁금해지긴 해요. 그렇죠. 무슨 꿈? 이렇게 뭐가 맞아요. 궁금해지게 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무려 7번이나 그 수십만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나의 꿈을 설명하지만 결국 그건 우리 모두의 꿈이라는 걸 네네네. 반복하면서 그 올라왔던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 네. 충분히 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저기가 네. 되게 진짜 감동의 바다가 됐을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예. 벌써부터 다음에 이제 소개할 연설도 네.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좀 세네요. 예. 그 아주 이번에 졸업 축사 연설을 네. 하면서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예. 차마 영문으로는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우 졸업은 축하해요, 여러분. 해냈습니다. 네. 그리고 삐 됐습니다. 어땠어요? 예. 이렇게 얘기한 거를 사실은 무슨 이게- 뜻인가요? 네, 맞아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미국 뉴욕대 예술대가 네.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뉴욕대 예술대 졸업식에서 네. 축사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연기자로 살아왔죠, 로버트 니로가. 이제 보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졸업생의 마음에서는 정말 이제 오로지 꿈과 기대, 희망만 막 부풀어 있는 이런 시간이잖아요. 네. 이제 그 순간에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이 부딪혀야 될 현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꿈,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체험을 통해서 써서 정말이지 많은 감동을 줬다고 하고요. 미국 언론들이 이제 올해 최고의 축사로 주저없이 꼽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네. 1위는 누구인지 네. 알아볼까요? 네, 보여주시죠. 자, 야, 나왔습니다. 너무 유명한 분. 야, 누구죠? 애플. 스티브 잡스. 네. 네. 참, 지금 이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이 있잖아요. 이 내용은 뭐 유튜브 조회수 거의 수위를 달리고 있는 네. 많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는 감동의 연설입니다. 2005년 당시였는데요. 이게 그 당시가 이제 최장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가 네. 극적으로 제기했던 직후였다고 네.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인생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반대로 또 이제 가장 낮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죽음이라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왔던 그가 졸업을 앞두고 있는 이제 사회의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우리 이제 젊은이들에게 실패와 좌절을 겪더라도 네. 끝까지 나를 믿고 그 죽음 앞에 후회 없도록 자신을 불태우라는 그 메시지는 겪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Stay hungry, stay foolish는 이렇게 말을 이렇게 문장을 낭독하면 이렇게 막 여운이 막 몸속에서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만나본 세 분처럼 우리도 심플하지만 네. 강렬하고 또 상대방의 가슴에 오랫동안 남는 이야기를 자소서에 쓸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방법을 좀 사용할 수 있는지 실전 연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네. 네, 오늘도 한 취업 준비생이 쓴 자기소개서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네. 818km의 도보 여행을 통해 발휘한 도전 정신. 프랑스에서 스페인까지 산티아고 가는 길로 유명한 818km의 도보 코스를 한 달간 여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보 여행을 계획하면서 30일 안에 완주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하루 20에서 30km의 거리를 12kg의 배낭을 메고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중간에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끈기를 발휘하였습니다. 이런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마지막 산티아고에 도착했을 때 스스로 목표한 바를 이루었다는 성취감과 함께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 저는 요거 보고 그냥 말장난 아고고 힘들어 산티아고. 이런 거랑 아고고 힘들어 산티아고. 이런 거랑 생각나는데. 바로바로 뽑았네요. 그렇죠. 이거 보자마자 네.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취업준비생의 요 글이 좀 어떠신지 예, 여쭙고 싶습니다. 텍스트를 자기소개서에 담아서 써야 될 때는 네. 이제 자 보세요. 프랑스에서 스페인까지 산티아고로 가는 길로 유명한 이런 설명어는 누구를 위해 설명을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게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이지 이런 설명은 어디 산티아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나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일 테고 그냥 첫 도입부부터 그렇게 유명하다던 예. 힘들어 산티아고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는 그런 그냥 일상 언어가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도보 여행을 계획하면서 30일 안에 완주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이런 이제 설명이 이제 계속 쭉 하루 20에서 30km 거리를 12kg의 배낭을 메고 걸었습니다 같은 설명이 이 산악구보 설명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취업 준비생에서 말하고자 이게 내가 이 글에서 어떤 의지를 담고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과도한 설명으로 약간 묻힌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고자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했던 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도전하는 청년이었고 실제로 달성했을 때 그 기쁨을 잘 알고 있어서 네. 회사에 가서도 그 마음 잊지 않고 열심히 해볼게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에는 산티아고 가는 길에 대한 과정이 좀 과하게 설명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따지는 심사자의 입장에서 놓고 볼 네. 때는 조금 아쉬운 거죠. 네. 어필하고, 그러니까 내가 더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네. 좀 더 색다르고 신선하게 접근할 수도 있을 텐데 하는 네. 아쉬움을 많이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이제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네네. 그 장르는 한 명을 뽑는데 100명이 모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을 보면 매우 열심히 하고 훌륭하게 했지만 우리의 지금 의무는 그렇게 다들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 중에서 누구 한 명을 선발해야 되는 조건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발을 염두에 둔다면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표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 생각에는요, 네. 이 818km의 거리를 그쵸? 한 달 동안 걷는다는 그 계획, 컨텐츠 자체는 좋은데 네. 도전 정신이라는 뻔한 단어를 좀 쓰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좀 흥미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좀 더 좋은 단어를 선택했으면 좋을 텐데. 네네.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좋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충분히 좋지만 네. 이 자기소개서라는 이 문서의 진짜 의미는 그렇죠. 모두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차피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네.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라는 네네.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접근이 예. 훨씬 더 현명한 일이라 생각을 해요. 열린 결말 같은 거. 네네네. 열린 결말은 아니죠. 열린 예. 결말. 그건 괜찮을 거니까 죄송해요. 열린 결말도 네네. 물론 쓰임이 있겠습니다만 네네네. 이 연상을 불러일으키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을 궁금해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다시 한번 면접에서 네. 한 번 더 질문하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우리 읽었던 이 818km의 도보 여행을 통한 네. 통해 발휘한 도전 정신 같은 이 소제목은 이를테면 네. 자 보세요. 답은 언제나 길의 마지막에 있다. 이런 접근이면 항상 네. 무엇인가 나의 도전의 마지막에 어떤 성과를 얻을 그쵸, 수 그쵸. 있었다는 거고 네네네. 이 회사를 다 지원하는 나의 마음조차도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은 그저 시작일 뿐이라는 것. 내가 만들 진짜 결과와 성과는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네네. 이제 암시하는 네네. 거잖아요. 그런 좀 읽는 이로 하여금 여운을 느끼고 더 연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접근이 네네네.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은 알겠습니다. 언제나 길의 마지막에 있다. 그쵸. 참 광고 카페처럼 여운을 주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예쁜 네. 말입니다, 진짜. 부끄럽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선생님. 그럼 다음 글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네. 일본 대학교 방송반 최초의 한국 아나운서 도전하다. 오, 네. 유학 시절 일본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던 중에 방송반에서 아나운서를 모집하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한국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자 일본어도 잘 못하는 외국인을 방송반에 넣어주시겠어? 라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더욱 오기가 생겼고 주위의 편견을 극복하고자 일본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선정해서 방송 대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방송반에 지원하는 또 다른 일본인 친구를 섭외해서 열흘 동안 수백 번 원고를 수정하고 쉼없이 말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면접을 볼 때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한류에 대해서 상세하게 뉴스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한 결과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국인 최초로 일본 대학교 아나운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안 될 것이라 체념하기보다는 1%의 가능성이 있다면 도전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내용도 좀 훌륭하고 타이틀도 그쵸? 잘 쓴 것 같은데 어떠세요?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혹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나 예. 그쵸, 그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있으시죠? 아, 이제-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나요? 예. 진짜 꼼꼼하게 잘 썼죠. 네. 근데 혹시 느끼셨어요? 어떤- 이분 굉장히 라임을 좋아하세요. 라임이 있죠, 있죠. 보면은. 라임이요? 수백 번. 예, 볼까요? 이런 1번. 거예요. 자, 보세요. 어울리고자, 네. 하고 이야기하자, 극복하고자. 그러자, 네. 극복하고자. 자.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런 게 본인의 언어 습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울리고자 한다, 네. 그러자, 네. 극복하고자, 네. 이야기하자.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친구한테. 네. 네. 근데 나의 자연스러운 언어 습관이 네. 이런 채용 절차, 자기소개서 같은 규정된 관문을 통과하기에는 한 번 더 세심한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보면은 그러한 결과 이런 거는 구어체에서 안 쓰죠. 보세요. 친구들한테 얘기하는데 네. 내가 햄버거를 시켰는데 네. 그러한 결과 아, 네, 전혀 감자칩이 따라 나오더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네. 않잖아요. 안 쓰죠. 네네. 네. 야 햄버거 시켰더니 감자 나오대?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구어체와 구어체. 문어체의 결정적 차이인 거고 결국 우리는 문어체는 이제 우리가 참 가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어체로 쓸 때는 전달해야 될 정보가 정확할 때 네. 문어체에 담아서 매우 성의 있고 진지하게 접근하는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결과 같은 말을 자기소개서에 쓸 때는 네네네.
예, 굉장히 신중해야죠. 그쵸.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자, 이런 게 많은 건 국어체인가요? 문어체인가요? 그런 것도 자 보세요. 그러자 그러자. 예, 햄버거를 시키자 예. 그러자 감자칩이 따라 나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문어체의 그쵸, 그쵸. 폐해예요. 폐해군요. 말하자면. 자, 이제 그만하자.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같이 예. 소개팅을 하는데 예. 오늘 당신이 마음에 들고자 옷을 예쁘게 입고 왔어요. 말도 안 되네요. 오늘 좋은 시간을 갖고자 네, 갖고자. 파스타 2개를 시켰는데 네, 네. 그러한 결과 네. 파스타에 그런 결과? 파슬리가 없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개그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자는 그냥 그만하자.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지금 나의 소중한 체험을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으로 담아서 전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은 자. 문어체보다는 네. 구어체 느낌으로 이렇게 바꿔서 써주는 게 훨씬 빠른 호흡으로 네. 잘 그렇죠. 읽힐 수 네.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역시 이제 제목, 네. 예, 소제목에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일본 대학교 방송반 최초의 한국 아나운서에 도전하다. 이러면 그래서 도전해서 됐다는 건가, 도전을 해서 떨어졌다는 건가, 모호하죠. 근데 보통은 도전하다 이렇게 엔딩하는 거는 네네. 어느 경우에 많이 쓰겠어요. 도전해 봤더니 떨어졌어요. 붙었으면 붙었어요. 그래서 성취를 이뤘어요. 이런 표현이 좋은 거죠. 근데 네.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 이런 말을 할 때 도전하다, 도전하다.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네. 안 됐을 때. 근데 지금 내용은 그러한 결과 됐습니다. 20대 경제, 예. 20대 1의 경제를 뚫고 됐잖아요.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최초 이 아나운서에 도전하다 이런 말보다는 네. 보세요. 최초 일본 대학교 한국인 아나운서 네. 황보미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정확한 딱. 이제 끌림을 불러일으키는 접근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 두 명의 취준생들의 자소서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셨는데 멘토님께서 이분들께 만약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지. 그러게요. 뭐 이제 네. 두 분 다 보면 공통점으로 네. 자기의 소중한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네. 회사에 지원할 수 있었어요라는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필하고자 네. 이제 좋은 소재를 잘 찾았기도 네, 네. 하고 아니 실제로 좋은 경험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좋은 경험을 한 만큼이나 중요한 건 네. 그 좋은 경험이 어떻게 수용자 관점으로 즉 이 글을 읽고 있는 면접관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네. 여기까지 고민하는 그 정성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참 알찬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어떤 말씀 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들이 취업 전쟁을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